결국에는 치료가 중요한 건데 치료를 받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일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죠. 보통은 젊은 분들 미혼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는데 안 되죠. 굉장히 흔한 예인데 가족들한테 하루에 막 30번씩 물어봐요. 외출 전에 나 지금 괜찮은지. 가족들이 참 힘들겠죠. 어우 피곤하겠다. 네, 그리고 한 번 나가려고 하면 화장 몇 시간씩 하고 가족들 스트레스 받겠네. 스트레스 받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체 변형장애 환자분들은 75%가 결혼을 못 해요. 이해됩니다.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대개 이혼을 해요. 네, 정말 이해돼요.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또 경제적인 활동에도 지장을 분명히 줄 그럼요. 테고. 저도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다른 과 선생님한테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진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화인 것 같긴 해요. 오해 살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이래요. 수술 상담을 오셨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수술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한테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쵸. 목구멍까지 차 있어요. 네, 그 네, 얘기가.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오해 살까봐. 그쵸. 뭐라고요? 화내실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과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교과서를 봐도 그 외국에서도 역시 더욱 원활한 성형외과와 정신과의 협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체 변형 장애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리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진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치료적 이득이 있어요. 아, 그게 우리 정신과 시간에 배웠던 인사이트. 네, 그쵸. 왜냐면은 끝없는 수술을 딱 끝내게 되는 것만 해도 치료적 이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네. 그렇게 성형수술하러 문제가 없는 외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형수술하러 온 경우에 당신은 신체 이형장애 같은 걸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나요? 정신과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거는 납보잖아요. 성형외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말이라는 게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고 그렇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컨텐츠 자체, 말의 그런 뉘앙스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그러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몇 번 보면서 수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바로 그러는 것보다는 납보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형외과 의사는 선생님이랑 좀 틀려요. 환자분이 네. 오면은 수술을 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요. 5분 안에. 그쵸. 거기서 어떻게 납부를 쌓아요? 그럼 그리고- 또 오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진단 기준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내가 여기에 집착하느라고 하루에 얼마나 소모되고 내 일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떻게 조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게 이 방송이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주제를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방송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좀 여쭈고 싶은 건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본인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가 생기려면 어떤 이 자가 진단 기준이라든지 진단에 들어가는 행동이 아닐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좀 팁들이 좀 있을까요? 그 자가 진단 리스트가 이제 외국 논문 같은 데 보면 있긴 해요. 거울을 반복적으로 본다. 거울. 화장을 자꾸 고친다. 화장. 그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 외모를 누가 볼까봐 두렵다. 두려워한다. 외출하기가 꺼려진다. 공포스럽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 네, 직장생활 못하겠다. 이런 식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거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집착하고 내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지금 불안한 거고 그 이면에는 내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수치심, 혐오스러움 이런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있는 거다. 그 부분은 바꿀 수 있어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받은 어떤 심리적인 상처나 이런 힘든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정말 많이 나아질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제가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감정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고 정서적인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은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내가 많이 느낄 때는 힘들잖아요. 덜 느껴야 돼요. 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하면 돼요. 덜 느끼려면 생각하면 예, 생각을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없어요. 집착이라는 게 반복적인 생각이에요. 내 외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누구를 계속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비교하는 거 물론 피곤하지만 비교하는 동안에는 수치심을 안 느껴요. 아, 이해했어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면에 있는 그 심리라서 결국에는 그 심리적인 갈등,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오랫동안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피해왔기 때문에 더 멀어져 있어요. 그거를 조금씩 마주하는 것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볼 수 있고 자기랑 가까워질 수 있고, 이제 그걸 돕는 게 상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이제 치료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궁금해요.